선생님은 저한테 진짜 은인이에요, 진짜. 내가 은인이죠. 그 과정을 겪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 과정 좀 이제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때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엄청 체중 감량이 엄청 나아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작년 만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죠? 맞아요. 진짜 완전 엄청 슬림해지셨어요. 좋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은 슬림해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선생님 지금 추구하는 대로 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아마 7, 8kg는 더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어유 살이 많이 빠졌냐 안쓰럽다. 부모님도 그 말씀 하시죠? 특히 부모님이 네.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 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먹는 게 조금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음식을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 어쩌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 약간 소모적이라는 굉장히 생각이 들고 굳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선생님도 어떤 부분인지 잘 알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선생님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뭐 맞아요, 지금도 네. 그렇고 과거에는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한 거 잘 알잖아요. 내가 살이 빠진 거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어디선가 이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데자뷰 이게 오버랩 되는 현상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오버랩 된다는 게 내가 반지하를 처음에 뭐 셋째 다섯째 선생님처럼 몇 개지? 세 개인가? 네, 두 개인가? 3호까지. 세 개. 세 개 하면서 선생님은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네. 거고 지금 월세도 하나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찮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이거를 늘려가면 내 삶에 진보하는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를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너 그 빌라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거 그리고 너 대출이 벌써 얼마야? 대출이 얼마야? 한 1억 5천 2억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비슷한 거야.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그리고 오히려 이 집이 늘어날수록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그 덕분에 내 수입이 늘어났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퇴사도 했던 거고 퇴사하고 선생님 같은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뭐랍시고 이렇게 이런 거 좀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나는 정확히 이 걱정되는 이거는 집이 네. 좋은 류의 집이어서 너무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걱정할 건 또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나는 실제로 내가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몸이 가벼워졌어. 그리고 다닐 때도 저는 내가 왜 살을 빼려고 노력했냐면 다닐 때 다리가 무거워. 이게 40살 되면은 선생님도 아직 젊어서 아직은 그 느낌이 안 올 건데 한 40살 딱 되면 이거 다리가 좀 올라가는 게 신경 쓰이네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고 네. 부대낀다 이렇게 앉아있고 오래 앉아있고 이러면 나는 뭐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뭔가 힘드네 그런 느낌 때문에 살을 좀 체중 감량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 속으로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야. 내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야? 투자했을 때는 내 느낌이 좋아. 월세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불편함도 있는데 네. 월세를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걱정해. 건강도 내가 느끼기에는 나아진 것 같고 전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삶에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안 좋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코치님도 내가 최근에 통화했는데 자기도 막 디스크 있어가지고 팔을 못 움직였다며. 제일 건강해 보이는 사람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듣긴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야. 그러면 건강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속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단백질만 이렇게 보충제만 이렇게 먹는 거, 닭가슴살만 먹는 게 그게 과연 건강한 식생활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번에 살이 빠지면서 느낀 거지. 우리 항상 부자에 관심 많잖아요. 부자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영상,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 책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가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이왕이면 건강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외부의 시선들이 무시해. 그런 말도 하지 마. 난 안 들을 거야. 뭐 그런 얘기
얘기라기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신경을 쓰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다가 변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피곤해. 못해. 그들이 듣고 싶은 건 그거 같아. 아, 나 너무 힘들어 요새. 삶이 힘들어서 살이 빠졌어를 듣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나는 드는 거야. 좀 삐딱한 생각이지만.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그래도 힘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걱정거리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최근 한 1년 동안 겪었던 그 고민과 고뇌에 비해서는 이거는 가볍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돈만 쓰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건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신곡본동입니다. 부천의 심곡본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한 네. 5분이면 오지 않을까? 네, 아주 빠른 걸음으로 5분이 됩니다. 아주 빨라야 됩니다. 경부속도로 네. 오면은 한 5분, 보통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에 부천의 핵심 지역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에 이 대형 평수, 내가 들어온 집 중에 가장 층고가 높은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반지하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집 한번 보기 전에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선생님은 이걸 얘기를 난 꼭 하고 싶었어. 내 교육생 중에 가장 나에게 연락을 많이 하는 제가요? 교육생이 아닐까. 제가 연락을 가장 많이 했나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톡 한 개씩은 꼭 줬던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내 영상을 아마 가장 많이 본 교육생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저는 30대 자동차 생산직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에 재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무한 지가? 근무한 지 한 10년 좀 넘었고요. 야 30대 30대 중입니다. 그 수업은 작년 6월 달에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만난 게 조금 빨리 볼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요 집에 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의 또 주 전공이죠. 반지하를 이렇게 또 낙찰을 받았다. 선생님도 저를 만나기까지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수업하기 한 달 전인가도 막 전화 와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또 기억이 나고 선생님도 저 사람 수업 한번 들어봐야겠다 가볍게 생각하고 온 게 아니고 고민과 고뇌를 몇 개월 몇 년 동안 하다가 아 그래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여기까지 어떻게 또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집 한번 보니까 여기는 평수가 엄청나게 커요. 연식이 언제 거예요? 연식은 13년 거예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우리한테 완전 신축인데 신축인데 호수는 반지하긴 한데 언덕 엄청 심한데 또 걸쳐 있어서 네. 거의 묻혀 있는 면은 없네. 그쵸. 세면이 지상이긴 해요. 지상층 같은 반지하 너무 좋은 반지하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연식도 좋고 네. 근데 곰팡이나 이 곰팡이에 대해서 너무 10년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여기 계셨던 분이 약간 은둔형 스타일인 분이셨으니까 환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집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셨던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도배는 싹 다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고민거리가 싱크대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싱크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겉모습만 보고 바꿀 필요가 있나 선생님이 바꾼다고 얘기를 하셔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요 정도 연장되는 거 하려면 200만 원 돈은 들 것 같은데 연장이 커서 그렇죠. 선생님의 영상들 보면은 불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가차가 없으시더라고요. 불어있지 않잖아. 다 젖어 있어가지고 밑에가. 불겠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면에 불어있지 않거든. 불어있지 않고 불 예정인 거잖아. 네. 눈 덮여 있어서 가려지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얘기가 나온다 하면 저 판때기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럼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보고 그렇지. 그 이후에 교체를 그렇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워낙 큰 연봉을 받고 있어서 그 정도야 뭐 바꾸지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시기잖아요. 바꾸지 말고 벽에 시트지 있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는 상판이 깨져 있으면 아예 바꿀 것 같긴 한데 혹시 확인해보고 상판 깨져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쓰고 저기 쿡탑 정도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엔 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좀 떼보라고 했더니 귀찮아서 나 바꿀래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나였어도 안 뗐을 것 같아. 온몸을 다해. 하고 나서 입주 청소할 거잖아요. 입주 청소할 때 조금 수고비 더 네, 드리고 몇만 원 드리면 또 그거까지 깨끗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스티커 떼고 일단은 모른 척하고 얘기하는 거지. 네. 깨졌다는 부분을 얘기할 필요 없고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떼는 건 힘이 들지만 그분들은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선 이런 거부터 좀 세이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장판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쵸? 강화마루로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인간미 있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집에 마루도 이런 스타일로 돼 있는데 저렇게 틈이 벌어져가지고 한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보수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냥 메꾸미 같은 걸로 거기를 그냥 버리더라고. 수축이 되잖아요. 이거 네. 보일러 틀고 말랐다가 약간 습해졌다가 하면은 남으니까 수축되는 게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런 네. 거는 우리는 메꾸미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두는 걸로 하면 네. 될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게 창고. 여기는 특이하게 방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숨겨진 방. 거실보다 더 큰 방이. 그럼 여기는 방을 투룸으로 내놔야 될까 3룸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3룸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창고 같은 방이 숨겨져 있는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면적이 거의 거실만한 면적이 너무 큰데 네. 단열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구멍 소개를 보니까 벽돌로 그냥 좀 돼 있는 부분을 그냥 도배지 이렇게 붙인 느낌도 들어서 오늘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여기 들어오니까 뭔가 시원하죠. 약간 썰렁한 네. 느낌까지도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원한 집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단열 처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인 도배지 하는 것보다는 곰팡이 자국이나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페인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보드를 대고 발라야 되나 생각은 하긴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 다 하려면 싼 데서 해도 한 1, 200은 할 것 같은데 저 방 벽만 말씀하신 거죠? 단열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거실보다 더 커 보이는 느낌까지 좀 있어서 난방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다. 네, 바닥 전주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라도 바닥 난방이 안 되면 네. 나만의 공간으로 집에다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홈 트레이닝이라든가 그런 네, 장소로 그쵸, 네.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페인트를 또 따로 사람을 부르면 또 비싸잖아요. 왜냐면 페인트를 만약에 부른다면 요 안에도 페인트 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것도 면적이 크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네. 그냥 도배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요. 단열 도배지로. 단열 도배지요?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단열 도배지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문제가 감춰지는 거지.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단열 도배지로 저 방만 좀 시공해 달라고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유동 선생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분 또 낡은 집 전문이시기 때문에 소폭합지를 했는데 마디마디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부분이든지 가격을 저렴한 거를 찾을 때 생각하는 게 너무 사업장을 번듯하게 꾸며놓고 있으면 보여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업장을 멋있게 꾸며놓은 사람들은 기본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자기 하는 업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건데 그분 같아서는 내가 4번째 집인가 하다가 풀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봉고차에서 막 도배지를 꺼내고 있더라고. 그분은 사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실력이 좋아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소폭 합지를 벽지랑 벽지 사이에 틈 붙이잖아요. 그 마디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겹쳐서 붙이는데 이분은 이걸 완전 딱 맞춰서 완전 예쁘게 해가지고 이 마디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또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광폭, 장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네. 우리니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 봤을 땐 그게 그렇게 하는데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3번째인가? 네, 3번째. 그것도 잘 맡겨서 마무리한 거고 네. 그것도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도배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장님은 단열 도배지를 잘 안 해줄 거예요. 선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지. 저거를 그냥 실내 공간으로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꾸밀 것인가 아니면 짐 놓고 하는 용도로 번외 공간으로 꾸밀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맞아요.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사람이 잘 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혹시 이쪽에서 숙소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면 저기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만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기본이 저는 단열 도배지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되는 품질인 거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이소핑크 대고 하는 게 맞을까 과한 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열 도배지 발라놓고 한 바퀴 돌리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여기 올 때도 나와 계셨잖아요. 주차 때문에. 차 상황을 잘 아니까 네. 2차로 폭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뒤로 후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네. 더 나중에 나올 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선생님이 경험이 많은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앞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했냐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매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나올 때를 생각하고 하면은 처음에 부담스러워지는 후진으로 들어가면 좋긴 한데 나올 때 네. 편한 거 맞지. 근데 후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 아까 뒤에 차 막 막아줬잖아요. 네, 막았죠. 그것도 편안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나갈 때 혹시라도 차가 엄청 많으면 네. 불편하겠지만 네. 내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겠지만 마침 나갈 때 차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쑥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나는 네. 지금 당장 편한 거를 좀 선택하는 것 같아. 생활 습관이. 그래서 주차도 앞으로 박는다. 그래서 저런 것도 곰팡이가 걱정되고 단열 때문에 걱정된다라는 거를 너무 지금 다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길게 봤을 때 편한 것도 있겠지만 뭐든지 다 길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예산에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사실은 부모님이랑도 왔거든요. 와가지고 보시고서는 저 방을 보고서는 여기는 또 분명히 곰팡이든 뭐든 발생을 할 거니까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놓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원래는 약간 미루는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푸시가 들어오니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부모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처음에 수리할 때 다 제대로 해놓는다고 하면 부담스럽더라고. 그 부담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네. 그 부담감을 낮추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면적이 크다 보다 비용이 크잖아. 그럼 일단 싼 거부터 하자. 돈이 혹시 이중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딱 저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활 습관은 기본만 하지 않을까라고 단열 도배지를 좀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천장이 좀 높아가지고 도배할 때 좀 비쌀 수도 있겠네. 호텔 갖고 좋죠. 뭐. 천장 높으면 좋은 거죠. 그거랑 이 방이 이제 제일 곰팡이가 심했죠. 저기는 폼블럭 같은 게 붙어 있었구나. 네, 맞아요. 반대쪽 면이 외벽 쪽이 땅에 묻혀 있거나 한 면은 아니고 노출된 면이니까 습기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단열 때문에 생긴 곰팡이가 아닐까 싶으니까 쟤도 심하니까 같이 단열 도배지로 가는 거는 어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폼블럭이나 단열 도배지나 같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미 보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안쪽은 거실 쪽은 그냥 기본 도배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벽은 그냥 안 해도 되겠죠. 약간 그럼요. 저런 네. 풀떼기만 버려놓고 네네. 기존 채무자분이 세입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채무자예요. 아, 이 그래요? 경매의 빈틈을 노리고 1,0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 그럼 머리 잘 쓰셨네. 상황이 어려우신 건데. 세입자 겸 채무자께서 다 치운 건 아니고 저번 주에 왔을 때보다 더 치워졌어요. 애기 액자도 있었고 몇 개 좀 더 그랬구나. 있었는데 조금씩 올 때마다 치워져 있어요. 앞에 가구들도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지금 다 없어졌고 약속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선은 큰 것들만 단열 도배지로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작은 부분들인 거잖아. 문짝 같은 거 네. 그거는 선생님 못 다니까 나중에 도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달아달라 그래요. 되게 커 보인다. 신경 쓰이는 게 컸던 거지 할 아이템은 몇 가지 없다는 생각은 드네. 맞아요. 저 방이 문제였던 거고 베란다가 좀 베란다는 그냥 두는 거지 뭐. 베란다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기서 뭐 해? 저거 청소만 하는 거지. 네,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짐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저기다가 우리가 뭘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네. 간단하네요. 간단한 거지 저기다가 뭘 할 건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혹시라도 돈이 추가로 든다면 저거 연락 두절하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돈 들여서 버리는 거지 뭐. 저거 버릴 때 아까 위반 건축물 날라온 게 있었다고? 맞아요. 네.
갑자기 구청에서요.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했더니 행운의 편지를 하나 받으셨다고. 네, 그렇죠. 네. 축하한다고.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주차장을 못 쓰니까 소사구청이요. 구청 건축과에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쌓여져 있는 사진 한 장이랑 너의 집에 이게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위반으로 잡힐 거다. 일반 건축물 등재된 건 아니고. 네, 아직 등재된 건 아니고요. 등재로 잡을 거다. 그래서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가 집안에 있는 건지 알고 걱정하긴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 위에 있었던 주차장에 걱정되는 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장 한쪽 면을 하나 집을 막 만들어 버리신 분도 있거든. 네, 샌드위치판을 덮어가지고 그런 거였으면 좀 골치 아프지. 철거비가 더 들 거니까. 저것도 걱정할 게 아니지. 집만 있는 건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네, 스티커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면 내가 막 들어서 날라야 될 수도 있는데 저긴 그냥 스티커만 붙여놔도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 고민할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정도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 명도하고 나서 채무자 뭐 연락 부절하고 강제 집행할 때 만약에 이런 짐을 집행 처리한다라고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나왔어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저런 거 내가 돈을 내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일까? 라고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 정도까지 치워진 거면 너무나도 훌륭한 채무자 겸 세입자가 아닐까라고 감사하죠. 생각이 네. 감사한 분. 네. 역시 운이 따르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도배 혹시 싱크대를 바꾼다 하면은 200에 400에 짜질구리 한 거 한 100만 원 더 하고 진짜 모르니까 쓰레기 100만 원 더 하면은 한 네. 600 아니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청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요. 경기도 부천 심곡 본동 전용 면적 14평 방 2개인 줄 알았는데 방 3개. 저게 창고로 갈지 방 사용하는 방으로 갈지 그래도 방 3개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은 하나, 연식은 13년식, 지상층 같은 반지하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8,400만 원 받았습니다. 8,400에 낙찰 받은 거고 네. 선생님은 유주택자고 네. 원래 갖고 있었던 집도 있었고 요거 경매 투자하면서 한 10개월 정도에 얘가 2호기입니다. 얘가 2호점 강북 3호구나. 총 3개를 받은 건데 이거 받았을 때 두 번째 물건으로 받았지만 그때 네. 당시도 유주택자. 네. 근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나요? 네. 6,720만 원 받았습니다. 6,720만 원. 네. 80%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대비 80% 대출을 받은 거고 대출 받을 때 혹시 조건은 어땠어요? 한 달에 얼마 나가요? 한 달에 28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 나가는 네. 거면 금리는 한 5.1% 정도 돼요. 5.1%? 그 정도면 지금도 사업자 대출 하면 비슷한 선으로 나오니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네. 28만 원 이자 나가는 거를 지금 몇 번 낸 거고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를 받으면 못해도 40만 원 이상은 남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3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 낙찰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 덕분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도 받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거 시작도 못했을 텐데요. 선생님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세 채의 집을 낙찰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독하게 회사 다니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과거는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 집 천장처럼 끝이 없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네. 살짝 언급은 하셨지만 배당 신청한 세입자가 계셨던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였다. 경매 소액 보증금을 우회적으로 네, 사용한 좋은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배당이 있으니까 명도할 때는 그나마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으니까 네. 명도 확인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명도하면서 집행할 거야 라는 얘기도 고민도 하셨던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아요. 명도할 때 맨 처음에는 방문해가지고는 종이 붙여놓고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안 오셨어요. 서류 열람을 했어요. 마침 또 거기에 등본이 있었는데 집주인분은 누나고 세입자분이 같은 등본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거기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됐고요. 대화는 잘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셨었어요. 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고는 하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사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다 듣다가 알겠다,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명도 확인서가 있으니까 30만 원은 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30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만 원을 말씀을 하시길래 알았다. 그러면 대신에 짐 잘 빼주시고 공과금 정리만 좀 부탁드린다. 기간도 길게 잡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때까지 나가겠다 하셨었는데 또 연락을 하니까 보름만 더 달라. 알았다. 어차피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보름만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줘라고 해봤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 맞아요. 강제 입행 다시 신청하고 그래도 뭐 한 달일 건데 뭐. 보름을 기다리는 대신에 약속한 50만 원은 그때는 못 드린다. 저도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그 부분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름 정도 더 드리니까 네. 이사는 나가 주신 거예요? 보름이 됐을 때 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가전을 제외한 모든 가구와 쓰레기들이랑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면적도 베란다와 넓어요. 창고방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선생님 영상을 봤을 때 이제 폐기물 비용을 많이 듣잖아요. 와, 이 정도면 한 300만 원 나오겠는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채무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시고 시행사 이런 걸 하셨는데 짐을 치우는데 불러갈 비용도 마땅치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주기적으로 했을 때 괜찮은 분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고 경매를 계속 할 거잖아요. 한 번은 믿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명도항해서를 드렸어요. 이사비도 드리고 짐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게 지금 뭐 유동자금이 없으셔서 힘드신 상황이시니까 믿고 드리니까 선생님도 믿고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잘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때 희망을 또 가졌죠. 와, 내가 잘 드렸구나. 이거 먼저 주는 대신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씩 내가 네, 치우겠다. 본인이 뭐. 어떻게든 치우겠다. 감사한 분이네요. 그 돈 받고 연락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선생님도 믿고 그 서류를 드린 거네. 이사비랑. 집이 큰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300만 원이 투자금이 더 들어가도 월세가 충분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믿어도 되겠다. 한 번은 믿어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럼요. 네. 그 상황 맞춰서 하는 거지 뭐. 네. 절대 나는 명도하게서 이사 짐 다 빼기 전에 절대 안 줘. 이게 더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유연하게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명도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네. 처음엔 짐 많았는데 약속까지 지켜주신 거면 이 정도면 짐 다 뺀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네, 베란다를 못 지나갔어요. 그 네.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뭐 성공한 거네. 짐도 꽉 차 있고 하니까 환기도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런 곰팡이들이 이제 이해된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러면 이제 싹 수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현재 세 채를 낙찰받은 거고 1호가 화성입니다. 화성 거는 집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프로필 사진을 어제 찍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내놔야죠. 집 내놓을 거고 근데 거기에 지금 행복주택이랑 많이 입주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월세 수요가 좀 약해지긴 했어요, 확실히. 행복주택 계시는 분이랑 우리 물건이랑은 제가 생각할 땐 세입자분들이랑은 네. 중첩은 많이 안 될 거니까 일단은 지금 시기가 어쨌든 나쁘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으로 버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건도 네. 이 가격에 나갈 것인가 했는데 바로 나갔잖아요.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싸게 올린 거라는 생각도 네.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가방이랑 피터팬이랑 다 내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내리고도 10번, 15번 넘게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1번 물건은 내놓은 상태인 거고 2번 물건이 이거고 그리고 3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제일 낙찰을 늦게 받았는데 명도도 제일 빨리 했고 맞아요. 임대도 제일 빨리 나갔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네.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네. 낙찰도 진짜 잘 받았고 수익률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네. 생각보다 또 월세도 잘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금방 나갔고 걔 같은 경우는 서울에 분리형 원룸이었죠. 맞아요. 방은 하나지만 거실이 있는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는 집 컨디션도 좋았고 낙찰은 얼마에 받은 거예요? 9,600만 원 받았습니다. 9,600에 네. 받은 거고 12평 정도 13평 넘습니다. 13평 정도 네. 되는 거였고 준신축급의 빌라였고 대출은 걔는 얼마 받았어요? 7,600 정도 받았습니다. 80% 받았습니다. 80% 7,600 받은 거고 네. 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9,600에 네. 낙찰 받았고 대출이 7,600이면 딱 한 2천만 원 정도 든 거네 내 돈이. 네. 그리고 뭐 부대 비용 해서 거긴 수리한 것도 아까 도배 그런 것만 얘기하고 맞아요. 선생님이 조금 뭐 칠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런 거 했으니까 큰 돈은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 네, 맞아요. 100만 원 안 들었어요. 진짜 크게 잡아서 한 2,500 정도가 선생님 든 돈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크게 잡아서.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여기가 3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30만 원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그럼 세입자는 혹시 얼마에 받았는지 1000에 70으로 받았어요. 1000에 70 월세 차익은 한 40만 원 돈이 남는 거고 네. 100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진짜 크게 잡아도 내 돈은 1,500 대비 40만 원 갖고 오는 거네. 네네. 그러면 1,500 대비 40만 원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 40만 원에 12개월은 480이니까 1,500 나누면은 20% 후반이 나와요. 한 20% 후반대의 수익률이면 네. 아,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어제도 입찰을 가고 네,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그 수유동 집을 통해서 어머니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원래 어머니는 평생의 무주택자셨거든요. 60평생. 근데 요즘 빌라 보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어머님도 돈 맛을 느꼈구나. 월세 맛을 느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최근에 입찰했던 거는 어머니 명의로 네, 입찰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시진 않았을 거라고 가늠이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게 뭐 70만 원에 사는 거야? 네. 근데 그 연락이 수없이 오는 걸 보면서 같이 아. 전화가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이게 되겠구나, 맛을 느끼셨구나 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도 입찰을 할 예정인 거고 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월세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근데 부모님이 원래 좀 걱정을 하셨다. 엄마도 너무 걱정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어머니는 대출이 생기는 게 걱정되는 거고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하는 건데 집이 늘어나는 거를 빌라 투자 자체를 걱정하신 거죠. 어머니한테 쟤 좀 말려봐라. 쟤 저러다 큰일 걱정된다. 네. 너무 저렇게 빚 내가지고 네. 집을 늘려가는 게 좀 생각이 달라지셨다. 어제도 양주시에 빌라 임장하는 거를 데려다 주셨어요. 차도 같이 가십니다. 저희 이모도 화성 빌라를 모시고 갔는데 이러죠. 자기도 이런 자기 집에 자기 빌라여도 자기 집에서 살면서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시거든요. 사촌 형도 투자에 선생님 월세 받는다고 네, 하니까 월세 받는 걸 이제 보고 직접 계약이 된 걸 봤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 숫자도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가 남는다는 게. 지금 이모의 아들이거든요. 건너 또 듣고 저희 엄마를 통해서도 또 듣고 하니까 사촌 형도 급여가 잘 안 나와요. 그 선생님 제 예전 상황이랑 상황과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죠. 선생님의 얘기도 좀 했거든요. 저는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유, 스승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다. 집을 늘리시면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셨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형도 하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수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전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선생님 진짜 구독자 안 늘었으면 좋겠다. 이거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아요. 들으면서 수업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거나 하는 경우는 몇 분 계시긴 했는데 많지는 않았어. 네. 소개 이렇게 받는 분들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형, 네. 언니, 최근에 하신 분들은 자매가 듣는 분들 계시고 뭐 부부가 같이 듣는다거나 한 2년 전에 들었던 교육생분의 동생이 수업 듣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저는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남한테는 알려주기 약간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네. 저 이게 무슨 사람들 말씀인지 너무 많이 이해가 알려주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내 가족, 친척들한테는 편하게 전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정보라면 결국에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돈 맛을 보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또 투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폐찰하고 오긴 했지만 맞아요. 네. 선생님은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 계시는 거잖아요. 연봉도 네. 꽤 될 거고 선생님 나이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는데 또 굳이 이런 빌라까지 왜 투자를 하는지, 이거 뭐 30만 원, 40만 원 차에 갖고 가려는 투자는 왜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요, 선생님. 딱 요점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 안에 있고 싶어서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승장이 오기 전에 지금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을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 빌라 투자하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거예요?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했구나. 네,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 9년 정도 네, 전쯤에. 8, 9년 정도 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랑 부동산에 관심 갖고 시작한 네. 거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였다는 생각도 그때는 네,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아직 대세 상승이 오기 전이었어요. 8, 9년 전이면. 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하러 갔는데 신혼부부 특공을 하러 갔는데 지금의 화성시의 대장이거든요. 동탄역 롯데캐슬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신혼특공을 청약홈에서 안 하고 현장 접수를 할 때였어요. 줄이 너무 기니까 직원분이 나와서 애 둘 밑으로는 가시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혼부부셨으니까 네. 아기는 없었을 거고. 네, 맞아요. 애기는 없었고. 그래서 와, 우리가 이 정도 좋은 입지를 하려면
하려면은 청약으로는 우린 답이 없다 해서 간 곳이 재개발을 보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빌라. 신혼부부인데 돈도 없어서 영끌을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을 보러 간 부부였죠. 입주권 살려고. 네, 맞아요. 그거를 해야겠다 해서 제 경기 남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같은 데를 관심을 많이 또 가졌거든요. 그때 실패했어요. 못 샀거든요. 비싸져가지고 약간 상승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 옆에 구역 해제당한 8달 3구역이라는 구역을 또 샀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행정소송하고 겪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3억 넘게 이익을 봤거든요. 대세 상승을 같이 업어타고서 먹어봤잖아요, 소고기를. 지금 관리처분 단계예요. 곧 부시기 직전인 거죠. 이주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상승기를 잘 타서 입주권을 매수한 거를 매도를 한 거네. 매도를 했어요. 차익을 남긴 거네. 차익을 남겼죠. 차익을 한 3억 정도. 네, 3억 정도 남겼어요. 빵원에서 3억이 된 거죠. 그때 이게 부동산이 그래, 괜찮구나. 이 안에 있어야겠다. 나는 이 입주권으로 성향이 잘 맞는구나 네. 느꼈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자만을 했어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 유튜버 수업을 들어요. 지방의 차례다. 나는 부동산이 맞나 보다라고 느껴서 이건 내 실력이었다. 적극적으로 네, 투자해야겠다. 잘못된 생각인데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천, 거제, 부산, 창원, 지방의 전국을 거의 다 다녔어요. 포항 막 멀리까지 이런 데. 갔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도 샀어요. 당진도 사고 거제도 사고 순천도 사고 여러 가지로 뿌려놨죠. 또 그거는 갭 투자를 하는 맞죠.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도 사고 공시일억 이런 것도 법인으로도 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구나. 네, 맞아요. 저는 이걸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뿌려놓고 하락장을 딱 맞았죠.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요? 채수로 따지면 분양권 2개에다가 법인이 4채를 갖고 있었어요. 총 6개 지방 아파트. 네.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네. 상승하다가 하락장이. 하락장을 쫙 맞은 거죠, 이제. 근데 다 우리 같은 월세 투자가 아니고 전세 갭 투자이다 보니까 네. 전세금이 확 빠졌다는 거네. 맞아요. 네. 매매가도 빠졌지만 매매가도 빠지고 덩달아서 전세가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지니까 고민이라기보다 그건 약간 괴로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당진을 예로 들어드리면 진입했을 때 분양권이 전세가 2억 6천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입주장이니까 빠지면 2억에도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전세가 1억 3천에도 안 나가요. 와. 그래서-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선생님 매입이 얼마예요? 매입은 또 너무 불편한 얘기인데 아니요, 내가 상관없어요. 물어봐도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3억 4천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3억 4천에 사서 입주할 때 되면 2억 6천에 맞춰야지 했는데 2억까지는 괜찮겠지. 그래, 2억까지는 괜찮겠지 했는데 1억 3천에도 안 나간 거죠. 치명적이다. 네. 잠이 안 왔어요. 3일 동안.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당장 2억 가까운 돈을 갑자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세입자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선이 네. 아닌 거네. 네. 선생님 아무리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2억 갭을 내가 마련하는 거는 네. 쉬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오만했던 행동이죠. 지금 생각하면. 밤잠을 못 이루다가 어느 순간 이제 특례 보금자리라는 게 생겼어요. 대출. 네, 이미 연끌을 해놓은 상태여서 대출도 다 안 나왔거든요. 네. DSR 꽉 차가지고. 근데 특례보금자리가 나와서 회전이 된 거예요. 제 숨통에서.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고요. 한 채는 지켰어요. 신축 아파트 한 채는 지켰고. 그러면 6개 중에 5개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단어. 억 단위의 손해를 보고 매도했어요. 5채가 다. 다 합치면 억 단위가 합치면? 넘고요. 억 단위 넘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했어요.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손해를 조금씩 손해를 보고 보면서 매도를 했어요. 합하면은 억 단위의 손해가 네. 맨 처음에 재개발로 벌었던 돈을 거의 다 날렸죠. 이제. 잠이 올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네. 그때 억 단위의 손해를 보긴 했는데 우리 낙찰받으면서 네. 명도하면서 여기 점유했던 분들의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그거는 막았네. 맞아요. 최악은 면한 게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못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저도 싶어서. 회생 이런 거 생각했을 정도예요. 아, 알아봤거든요. 그렇구나. 답이 없으니까. 이거 완전 네, 놔버려야 맞아요. 되나 생각도 네. 하셨구나. 제가 안고 터져버려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탈출구가 생겨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잘 손절하고 하나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현재까지 전세 세입자로 월세 세입자로 받고 있죠.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막고 월세 세입자로 받아서 월세 받는 게 그대로 이자로
맞아요. 좀 나가지 네, 그대로입니다. 않을까. 네. 그러면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맞죠. 드네요. 네. 요런 집이랑 이점의 아파트랑 거의 뭐 전세 성격의 월세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남는 걸로 하니까 그러면 이쪽이 더 겉보기는 안 좋긴 해도 실속은 이게 더 있는구나를 가슴으로 맞죠. 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제 생활비에 도움이 되잖아요. 당장에도. 그러면 이제 내가 부동산에는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락장을 맞게 되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하기는 힘들겠구나. 나는 맞아요. 당분간 회사 생활하면서 부동산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하락장이라고 해도 언젠가 또 상승장이 올 거긴 한데 네. 그 롤러코스터를 내가 계속 타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겠구나를 느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이 목숨을 건 위기가 3번이 넘게 남은 거예요.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까지도 했다면 네. 이거를 또 3번을 겪을 거의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고민을 하는 그런 크기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갭 투자는 딱 그 상승 전의 시기만 할 수 있어요. 10년간의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은 딱 그 구간에만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월세 투자는 어느 사이클에서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이클에 다 할 수 있어요. 상승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네. 게 가끔 저도 지금 네.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좀 내일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정확히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투자에서는 내가 네.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공부로 알아내려는 노력을 또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런 공부하셨던 분들을 수업에서 가끔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 조사 어떻게 하는지 난 말로만 들어서 가늠을 못 하겠는데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최근에 그래서 내가 봤어요. 네. 그 조사하는 거를 100장이 넘더라고. 그거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비교해야 돼요. 전국을 대놓고 야, 그 비교해요. 데이터를 슬쩍 봤는데도 네. 이건 난 못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그걸 어떻게 꾸준히 최근에 오신 교육생분은 그걸 1년 동안 했대. 야, 진짜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쪽에서는 날라다닌다 네, 맞아요. 이제 라고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경매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갭 투자자분들이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의 비교가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전국을 놓고 서울과 부산, 뭐 전국에서 저평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안에 서면 어디가 어디, 부산에 어디면 어디 비교를 탕 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저평가다.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개발까지 끼고 재건축까지 끼고 그럼 물건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공부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양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주말마다 자기가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부산 쪽이나 경상권이나 아니면 전라 쪽 가가지고 매주 그렇게 가서 주변에 같이 교육 듣는 분들 보니까 가정의 불화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가정에 시간을 쓰지 못할 건 당연히 맞아요. 뻔한 네. 건데 그럼 자기도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지치는 부분도 커져서 가정의 불화도 생긴 분들을 좀 봤다라는 것도 크게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감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기보다 네. 나는 그거를 내가 한두 달을 마음 먹고 네. 독하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되게 드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을 영상을 봤습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맞아요.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영상을 딱 봤는데 다른 유튜버 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램분님이 1호 선생님이에요. 그분 영상에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우 감사한 분이죠. 네. 아니 30채를 갖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채수에 있어서 네. 되게 많은데 선생님 주변에는 시대 차익 노리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다 울고 있는데 이분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 울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게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첫 주택도 재개발이었잖아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다. 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관심을 그때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와, 영상이 1600개인 거예요. 몇 개를 봤는데 매일매일 올렸대요, 영상을. 그러면은 상승장 전부터 계속 있었겠네? 생각이 들어서 1번 선생님이 램프님이었고요. 2번 선생님은 얼음공장님이세요. 제가 이분들 거는 다 봤었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3번 선생님 것도 다 봐야겠다 하고서 한번 봐보자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3번 넘게 지금 4회째 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정주행. 이제 그만 봐요. 아 근데 첫 번째 봤을 때 영상이랑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을 때 영상은 달라요. 아, 그래? 그때는 생소한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수리를 이렇게도 하고 월세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 집도 월세가 나가네를 알았지만 지금은 공감을 하면서 보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내 영상은 중급자 이상용이에요. 맞아요. 처음 하는 사람은 낯설지. 진입장벽이 거부감이 들 수도 엄청 있고. 높아요. 아마 영상 찍으면서 내가 했던 얘기들은 내가 실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니까 몇 번 해봐야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최근에 경험했어요. 거기 보면 삼성전자 여자분이 나오시거든요. 은평구에 반지하인데 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기억나요. 지금 제 세입자도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소유동도. 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금액을 모르실 텐데 사진을 가서 보여주시면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주실 거다. 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잘 모르죠 뭐.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걸 수도 있죠 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부분을 이 사람이 모르면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내 영상을 4회독이나 시청을 해주셨다고 하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이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상기시켜준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성향이 완전 다른 투자라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대형 유튜버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세 차익 쪽이었던 거고, 선생님이 재개발 빌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쟤는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뿐인 거지,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월세를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개발이 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를 좋게 평가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선생님의 운이신 것 같습니다. 운이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운을 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요. 하나하나 잘 쌓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월세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는 시세 차익에서의 아픔과, 그 당시에 제 영끌을 해서 전세 세팅을 막 했을 때잖아요. 생활고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대출도 좀 대출 이자가 있었던 거죠. 이미 영끌해서 일으켰으니까 월급에서 다 이제 그걸 감당을 하니까 갭 투자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생님처럼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시지만서도 불편했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은 편치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쪽으로 가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근데 마침 램구님 영상이 선생님.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를 보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 힘든 상황에서 와이프한테 제가 엄청 금전적으로 쪼았을 거고 하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매달 쓸 수 있는 용돈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죠. 방향은 일단 딱 네. 잡은 거고 월세다. 네, 그러면 영상에 또 공무원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공무원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2-30만 원을 만들어 주자가 목표였거든요. 그게 2월 달 그때쯤일 거예요. 작년 초에. 네, 근데 이제 작년 3월 달에 그걸 네. 발견했죠. 와이프가 술을 떡 떼서 거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가방이 있고 그 안에 웬 남자랑 뽀뽀하는 스티커 사진을 제가 처음 발견한 거죠. 네.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네. 고생하니까 네. 내가 이거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나만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아내까지 불편하게 한다는 맞아요. 생각에 네. 잘 정리해 놓고 투자를 이 방향으로, 월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밤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술에 좀 취해 있고. 네, 밤이야? 네, 밤이죠. 너무 깊숙이 물어보죠. 밤이에요, 네, 밤에 딱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못 보던 가방이 네, 있어서 있고. 보니까 거기에 스티커 사진이 딱 보였어요. 스티커 사진이 꽂혀 있었거든요. 마치 깃발 마냥. 그때 섬뜩했겠다. 네, 완전 이거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러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자료 찾고. 근데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네. 나는 가볍다고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긴 했죠. 내가 막 말하기가 네. 조심스럽긴 하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된 게, 선생님의 영상은 마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내 마음 관리를 해야겠다. 분야는 다를지언정. 그러면서 선생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더 많이 본 상태였고 계속 봤거든요. 그 이후로도 운전하다가 옛날 생각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대출을 잘 나온다요 이제 이러는 거야. 선생님의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다른 교육생분들 도움도 많이 받은 게 시흥에서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제일 깨끗한 데가 화장실이라고 선생님이. 아, 그거 완전 초반인 것 같네. 네, 교육생분께서 자기가 30년 동안 아껴줘야 될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처도 나를 30년 동안 아껴주고 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인 걸 보니까 오래 갈 건 아니다. 평생 갈 수 없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식으로 위로를 또 받았어요.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그때 알아서 다행인 거다. 맞아요, 네. 더 길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맞아요, 네. 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 사실 월세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발견했을 때가 한두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었고 한 2, 3년 됐어요. 또 이거를 경매에 비유하면은 싱크대 같았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설픈 싱크대가 참 고민스러운데 아싸리 불어 터지고 낡았으면은 교체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공감을 많이 했죠. 2, 3년 정도였으면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 중간에 낌새가 좀 있었는데 순전히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명품 같은 거 잘 모르는데 티파니 앵커 목걸이 사주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잘 해보자 그런 적이 약간 있거든요. 부대침도 있긴 했구나. 네, 약간 또 소강 상태 때는 또 그때는 없었던 거죠. 또 앞뒤로 또 있었던 거죠. 이제 또 그 이후로도. 선생님을 핑계로 잡았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왜 그랬어 이런 거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기에 알았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때가 5살이었거든요. 그거를 2년 3년 전에 알았어 봐요. 그러면 애가 9살이에요. 깐난쟁이란 말이에요. 그때였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살이 돼서 이제 말도 통하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은 자란 상태에서 온전히 제가 데려왔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2살짜리였으면은 오히려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부동산에 비유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난 항상 삶을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압니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알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럼 2, 3년 동안 왜 그런 낌새를 몰랐냐? 그냥 내가 주제 넘지만 가늠을 해보면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지금 하면은 나는 방법이 없어. 난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때라면 또 부동산도 힘들었을 시기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정까지 이거를 내가 화두를 꺼내면 나는 거의 한강이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급한 거 일단 아파트 그거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 아파트를 마무리할 때는 내 가정에 대해서는 미루는 게 나는 오히려 맞았다는 선생님 삶을 위해서 가족 당연히 중요하고 내 아이도 중요하고 부모님 중요하지만 나는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이 됐으면 항상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자신을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선생님 내 영상 4번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나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내가 살려면 전처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거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려야 되는 거고 내가 급한 거는 그 아파트 때문에 내가 신용회복하고 하는 건 더 최악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결.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하니까 예전에도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터트리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우리 부동산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 약간 지금 할 게 너무 많잖아. 할 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저 창고방을 거실만큼 커다란 이 플러스 알파 방을 지금 단열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일단 급한 게 아니거든. 미뤄두고 지금 눈에 가볍게 처리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는 것부터 하는 거가 먼저지 않을까. 그리고 살다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다 하면은 그때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그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순서를 정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2달 동안 참고 티 안 내고 살았어요, 같이. 얼마나 불편해. 끔찍하네. 그리고서 이제 네. 빵 터트렸죠. 한 번에 터트렸어요. 잘했어요. 터트릴 때는 시원하게 터트리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게 지속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곰팡이가 무너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부동산으로 비교해서 네. 미안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곰팡이가 심해지고 아니면 누수가 심해지고 지금 당장은 모른 척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5년 10년 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터트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어지는 게 오히려 나한테 악영향이 생기니까 지금 네. 당장의 불편함은 좀 감수하고 터트린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잘 정리됐습니다. 요즘은 행복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 알게 된 게 그때 터트린 게 선생님 삶 전체에서는 훨씬 영양가 있는 거고 큰 교훈이며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기가 말이 또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옆에서 드린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은 이렇게 태어난 표정으로 밝게 있으시지만 1년 동안은 괴로움의 네, 연속이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입찰을 또 꾸준히 네. 한다는 게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시련의 아픔을 경매로서 승화시켰다. 맞아요. 라는 그게 엄청 생각까지도 도움이 됐어요. 드네. 선생님은 경매 명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 관리를 위해 회사의 일에 힘을 쓰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반대였어요. 이혼에 힘을 빼기 위해서 경매에 집중을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경매를 못 하잖아요. 이혼 중이니까 명의를 쓸 수도 없고. 재산 그런 맞아요. 부분 재산 때문에. 분할 때문에 돈을 쓸 수도 없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괜히 낙찰받고 하면은 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인 거죠. 복잡하니까요. 물어 뜯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동기분들한테 낙찰을 받게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분들을 먼저 계단을 걷게 하면 어쨌든 동료가 되는 거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보여줄 거고 이분들이 하는 거를 쫓아가서 내가 가도 되는 거고 서울, 경기, 인천을 매주 보내드리고 네. 있거든요. 필터를 해서 수익률 진짜 20%씩. 그렇게 꾸준하게 보내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낙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거를 거의 1년 안쪽으로 중간중간 쉬는 구간도 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인근의 월세의 느낌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야 월세 변화되는 것도 알 수 그럼요. 있을 테니까. 그 월세 변화는 선생님도 이제 빌라 월세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건데 그 아파트 시세 변동만큼 크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몇 개월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고 1, 2년 지나더라도 월세 1000에 50 받던 게 1000에 100만 원 받고 그런 일은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그건 느낄 수 있어요. 예로 들면 검암동이거든요. 서구의 검암동. 거기가 3달 전에는 월세 매물이 130개, 막 140개, 160개 이랬거든요. 지금은 월세 매물이 80개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늘어난다 줄어든다.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월세가 5만 원 정도 턱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알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배우고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네. 선생님 마음 관리하는데도 이 경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현실의 불편한 부분을 약간의 도피 수단으로 또 경매로 취한 거라면 너무 바람직하진 도피 아니야? 생각해보면 보통 네. 도박과 마약에 술과 찌들어서 술인 그런 거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빠진 게 아니고 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야. 감사합니다. 괴로움을 반지하에다가 승화를 시킨다면 경매에서, 그렇지. 경매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상을 또 다회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영상 도움이 조금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선생님. 아유. 진짜 엄청 큰 마음의 갈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경험을 한 거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나 막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은 가족사 안에서의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반지하를 오랫동안 하면서 불편한 게 벌어졌던 거지 대상이 달랐던 것 뿐인 거지 결국에 내 마음이 불편한 요소를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마음 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네, 생각도 맞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드네요. 선생님 살면서 괴로운 상황들 부동산 투자에서도 아파트 하면서도 하락장 맞으면서의 불편한 점 그리고 네. 가정사 안에서에서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보자면 네.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위기 상황과 위태로운 상황과 고민스럽지 않을 상황이 당연히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
경험들이 어디서 경험을 했든 기준과 잣대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라를 봤을 때 곰팡이 따뜻한 날인데 여기만 유독 엄청 춥고 마음도 추운데 이 온도도 춥네라는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과거 2, 3년 동안의 경험에서 많이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한 3년 전에 내가 이런 집 만났으면 못하겠다. 그쵸. 그냥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숱한 상처들을 지금 받으면서 이겨낸 사람이야. 네. 그렇다면 이 정도는 내가 소송하면서 했던 거랑 그거에 비하면 막 이거 발로 하겠네.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생님 삶에서는 불편한 일이었긴 하지만 네. 앞으로 삶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쟤는 지일 아니라고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래요. 네. 선생님의 얼굴과 표정과 말투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낙찰받은 사연과 수익률 공개 그리고 예민한 개인사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 내서 얘기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로도 받고 위안도 되고 치료도 될 수 있었던 분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좀 치우고 또 하려면 네. 깝깝하긴 하네. 주변 말을 너무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하라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뭘 해? 뭐 수리를 할 때 확실히 해라라는 사람밖에 없어서요, 대부분. 근데 하지 말라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집 한 채만 하는 사람하고 여러 개 하는 사람이 달라요, 마음이.